안녕하세요. 예비고3 설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고전산문 06번입니다. 일단 작품 제목을 먼저 볼까요? 작품 제목을 먼저 보시면 매화전이라는 작품을 볼 거예요. 매화전. 이 매화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냐면, 우리가 고전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매화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양유라고 하는 인물이 사랑을 하는 그러한 애정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화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도 양유도 주인공인데 양유 이야기가 빠지면 좀 그러니까 얘를 매화 양유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 매화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작품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매화와 양유의 러브스토리라고 했으니까 매화전은 애정소설이다 라고 하는 갈래상의 특징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그 매화의 아버지가 김주부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김주부가 도술을 부려요. 도술. 그래서 그러한 면을 부각해서 본다면, 야, 이거는 도술 소설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항상 이제 남녀가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방해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방해하는 인물로 누가 나오냐면 양유라고 하는 사람의 계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모가 등장해서 무언가를 방해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가정소설이라 그래. 집안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매화전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를 먼저 본다면 일단 순조롭게 사랑을 하면 안 되겠죠. 남녀 간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애틋한 이별이 나오고, 그 이별로 그 둘을 갈라놓을 순 없겠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글씨가 잘 안 써지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사자성어는 백년해로 하세요 라는 말이 있잖아 얘들아. 그 부분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래서 위에서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처음으로 갈까요? 고전 소설이나 일반 현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부분의 줄거리랑 인물 관계 파악하는 거. 항상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장단골에 사는 김주부에게, 그럼 이 김주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왔고, 매화라는 무남 동료가 있었대. 그럼 이 부분은 매화의 정보인데 결국 남자는 없고 혼자 있는 여자란 뜻이니까 매화의 성별은 여자가 되겠죠. 그리고 김주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매화의 뭐라 그랬어? 아버지가 되겠지. 내 아버지가 도술적인 행위를 보이기 때문에 김주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아까 도입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술 소설로도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내용이 뒤에 나와. 이건 뭐 배경 지식을 몰라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조정의 간신은 항상 나쁜 놈들이니까 세모 쳐야지. 김주부의 도술을 두려워하여 해치려고 하자 매화를 남장을 시켰답니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해? 남장 모티프라고 설명을 해요. 그 모티프라고 하는 세 글자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남장 모티프. 남장을 시켜서 길거리에 두고 김주부 내외는 구월산으로 들어간대. 부모를 잃은 매화는 연안골 성인동에 사는 조병사집 12는 약간 노비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집종. 그 집 아들인 양유와 함께 드디어 나왔지.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매화와 양유는
둘 다 무슨 관계를 이룬다? 따라란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게 된다. 되셨죠? 글 공부를 하면서 행복하게 자란다. 이때 양유, 매화를 찾아 학당으로 들어오매. 이 학당이라고 하는 건 글 공부하는 글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 공부하는 장소. 매화 눈물 흔적 있거늘 양유가 물어봅니다. 너 어찌해서 먼저 학당으로 온 거고 왜 눈물 흔적, 즉 슬픈 기색이 있는 거야? 아마도 너 곡절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까닭이 있는 것 같아. 가 되겠죠.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고 하니 그 일로 그러한가 싶으니 그럼 너 여자가 분명해? 결국 이 부분은 양유가 매화를 추궁하는 부분이 되겠지. 추궁한 너 여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더라. 매화가 흔연히 흔연이라고 하는 글자는 좀 기쁘게 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기쁘게 웃되 어린아이 부모를 생각하니라고 나오는데요. 이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어린아이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하니 슬프겠는가. 또 내 몸이 여자면 여자로 밝히고 길쌈을 밝힐 것이지 배울 것이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매화는 자기가 여성이라고 하는 걸 감추고 사내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겠죠. 본디 골격이 연연함에 지각 없는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여자라 하거니와 일후 뒷날 장성에서 골격이 웅장해지면 즉 떡대가 뚝하니 벌어지면 나 장부 분명해. 그럼 이 부분은 아직까지 매화가 양유에게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사내라는 것을 주장하는 부분이 되겠지. 하고 단정히 앉아 풍어를 읊으니 소리가 웅장하여 호치를 들어 옥반을 치는 듯 진시 남자의 소리 같은지라. 양유 앞에 가로 열어볼게요. 그 소리를 들으며 남자가 분명하되 이 향이 만당하여 다만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상할 따름이었다. 가로 닫아볼까요? 그럼 지금 이 양유라고 하는 사람이 매화를 보고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 읽은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이 양유는 매화가 글을 읽는 소리를 들을 때는 양유 입장에서는 매화는 남자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매화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여자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갈게요. 이때 놀기 좋은 춘삼월이라 여기 가로 쳐보시면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지. 놀기 좋은 춘삼월이다. 춘풍을 못 이겨 양유가 매화를 데리고 경계를 따라 놀더니 서로 풍을 지어 화답함에 매화 양유 글을 받아 보니 하였으되. 갈게요.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그럼 잘 보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 아랫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한시라고 하고 얘들아 한시를 삽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시를 삽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작품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보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한시를 삽입한다면 1번 단조로움을 탈피할 수 있어요. 2번 서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라고 하는 건 결국 서정갈래잖아. 정서와 관련된 갈래. 그렇기 때문에 서정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세 번째
주제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한시 삽입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디서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꼭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어서 볼게요. 양류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하는 거. 그럼 여기서 이 봄빛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사랑의 감정. 즉 양류는 매화를 보고 사랑의 감정을 먼저 얻었는데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하는가. 즉 즐거운 기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탄하는 부분이 되겠죠. 양류가 매화의 글을 받아 보니 하였으되 갈게요. 이제 매화가 쓴 거야. 이거는 양류가 쓴 글이고 아래 건 매화가 쓴 글이거든. 근데 양류는 조금 직접적, 직설적으로 말했다면 매화는 좀 비유적으로 말할 거야. 간다잉. 나비가 여기서 나비는 양류라고 보시면 돼요. 꽃을 알지 못하고 이 꽃은 매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지 못하고 원앙새가 이 원앙새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금실 좋은 부부 있죠. 금실 좋은 부부가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러면 나비가 꽃을 알지도 못하고 원앙새가 물을 얻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부부의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였거늘 이에 양류가 그 글을 받아보고 크게 놀라 기뻐하며 가로되 그대 행색이 다르기로 사랑하였더니 풍모가 정녕 여자구나. 그렇다면 우리 백년해로 할래? 라고 말하죠. 결국 금실 좋은 부부라고 하는 힌트로 톡하니 던졌지. 그러니까 양유가 매화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여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채고 부부가 될 것을 제안하고 있지. 매화가 고개 숙이고 수색이 많아나요? 가로하되 별빛이 나와 있는 건 해석 안 할게요. 뒤에 나오니까 뜻. 나는 과연 여자이고 그대는 사부집 자제입니다. 나는 유리걸식하는 사람이랑 즉 거지처럼 비빌거리는 사람이라 어찌 부부가 되기를 바라겠는가? 여기까지는 지금 매화가 하는 말인데 양류가 자기를 좋아해 주는 건 고맙지만 매화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낸들 양지작을 모르리오마는 피차 앞에 가로 열어볼게요. 피차 부모 명이 없고 또한 예절을 행하지 못한다면 문호의 욕이 될 거니까 어찌 불호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로 닫아보시면 그럼 매화는 또 한 번 거절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다야?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 부모의 명을 받아 백년해로 한다면 맴들 아니 좋으리까.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허락해 준다면 나 얼마나 행복할까요? 결국 매화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부모가 허락을 해준다면 나 오케이 찬성할게 이게 되겠죠. 양유 희색이 만연하여 가로되 그대 말이 당연하다. 이때 12옥란이 급히 와서 여쭈오되 외당에 상객이 왔음에 생원님이 급하게 찾으십니다 라고 나와 있죠. 상객이라고 하는 건 얼굴 관상 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상쟁이. 두 아이의 상을 보라 한데 상객 관상쟁이가 말하기를 매화의 상을 보니까 여잔데? 야 너 잘못 봤어. 어찌 여자라고 말하는 거야. 상객이 말하기를 여자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데 내 눈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결국 상객은 나를 속일 순 없어. 쟤 여자야. 이런 식으로 됐죠. 매화 무료하여 학당에 돌아 들어가니라. 그 말을 듣고 매화가
아유 지루해, 따분해 이런 생각 때문에 글방으로 돌아갔대요. 유방의 상, 즉 유방의 얼굴을 보고 말하기를 내두에, 즉 얼굴에 일국의 재상이 되었으되 아우 불쌍하고 가련해. 나이가 16살이 되면 호식, 호랑이에게 잡아먹을 상인데 어찌 가련치 아니하겠는가. 결국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양유와 관련된 관상인데 양유는 결국 재상은 될 수 있대요. 그러나 16살에 잡혀먹는답니다. 누구에게? 호랑이에게. 병사가 크게 놀라 가로되 어디서 미친놈이 상객이라고 하고 왔습니다. 하인을 불러 쫓아내라 한데 상객이 일어나 두 걸음에 인홀불견 이거늘이라고 나오죠. 결국 이 상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디귿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뭐 한 거냐면 도술 부린 거야. 도술. 인홀불견이라고 하는 게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걸 인홀불견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도수를 써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비현실성 그리고 전기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맞물릴 수밖에 없겠죠. 실로 고의하여 살펴보니 상객 앉았던 자리에 한 봉서가 놓였거늘 즉시 개탁 즉 봉투나 서류를 뜯어봤는데 양유매화로 부부안이 되면 임진 3월 초 3일에 필연 호식 호랑이에게 잡혀 먹을 거야. 그럼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상객이 남긴 편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사 견피를 대경하여 크게 놀라서 무수히 슬퍼하다가 매화를 불러서 말하기를 너를 보고 여자라고 하니까 고이 이상해. 무수히 슬퍼하시거늘 매화가 두 번 절하고 가로되 소녀 어찌 기망하오리까라고 나오죠. 그 부분부터는 상객이 놓고 간 편지 때문에 자기가 여자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데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까지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매화가 여자임을 밝히고 그동안 내가 상대방을 속였으니까 속이는 죄를 저질렀다고 실토하는 부분이 되겠지. 됐죠? 병사가 크게 놀라며 또한 그 크게 기뻐하며 더욱 사랑하여 가로되 특이하죠, 그죠? 오늘부터 내 당에 들어가 출입하지 마. 결국 매화를 가두는 행위가 아니야. 얘들아 오해하지 마. 매화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예요. 여자는 함부로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하시고 매화의 손을 이끌어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대하여 말하기를 매화는 여자라 하니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행실을 가르치세요. 됐죠? 그럼 결국 이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은 남자인 줄 알고 양유랑 같이 지내게 했잖아. 근데 매화가 여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들에게 앞으로는 매화랑 함께 지내지 말도록 지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하고 최씨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연연하더라. 이때 병사 외당에 나가 양유를 불러가로되 매화는 여자라고 하니까 매화와 더불어 한자리에 앉지 마세요 라고 말하니까 양유 어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겠는가. 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돼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서술자의 개입이 됩니다. 서술자의 개입 지난번에 모의고사 설명할 때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연습하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안 나시는 분은 모의고사 꺼내서 보세요. 저 2번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차설이라. 이 차설이라고 하는 건 제가 고전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던 이야기를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로 돌릴게. 이런 내용이 차설이야. 앞에서 하던 이야기를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게. 이게 차설이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매화는 여복을 입고 내당에 거처하고 양유는 학당에 있음에, 그럼 이제 남녀가 거처하는 공간이 나뉘어진 상황이 되겠죠. 됐어요? 결국 서로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 될 거야. 시서의 뜻이 없고, 잘 봐. 시서라고 하는 건 책이잖아. 그럼 책에 뜻이 없는 건 결국 누가 뜻이 없다야?
양유가 뜻이 없고 다만 생각이 매화뿐이다. 여자한테 미친 거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반하니까. 월명사창 빈방 안에 홀로 앉아 탄식할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월명사창이라고 하는 건 달이 밝게 비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창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우리 모의고사 풀 때 나왔잖아. 여자의 방을 가리키는 말. 그럼 여기는 매화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빈방에 홀로 앉아서 탄식할 때 매화야 너는 무슨 일로 남복을 읽고 나를 속였느냐. 부모의 명이 지엄하시니 니로 하여금 공부하며 니로 하여금 노잔 말가. 이 부분은요, 매화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사창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달빛이 비추는 여인의 방 창문 밖에서 보고 있는 거야. 들어간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렇듯 자탄할제 이때 최씨 부인이 양유 계모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양유의 계모라고 하는 사람은 세모치시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매화와 양유의 그 결혼을 방해하는 나쁜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계모를 중심으로 보면 가정소설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볼게요. 매화의 인물을 탐하여 매일 사랑하시더니 제 상처 한 남동생이 있음에라고 나오는데, 그 상처라고 하는 건 제 아내의 죽음을 당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이프의 죽음을 당한 남동생이 있음에, 결국 여자가 먼저 죽은 거죠. 혼사할 뜻이 있어서 목에 계락을 꾸민다. 하루는 병사 내당에 들어와 부인 최 씨를 대하여 가로되 전일 상객이 이러이러하니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가로 한번 쳐볼게요. 전일 상객이 이러이러하니 내도 길흉을 어찌하리요. 그럼 상객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앞에서 나왔죠. 관상쟁이. 그리고 이러이러하니라고 하는 이 부분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매화는 양유와 동갑이고 인물이 비범하니까 혼사함이 어때요? 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 그럼 갈게요. 여기서는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양유의 아버지가 상객이라고 하는 관상쟁이의 말, 즉 이러이러하니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러이러하니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양유랑 매화랑 혼인을 시키자라는 뜻을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이러하니라고 하는 건 1번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매화는 여자다. 매화가 여자다. 2번 양유는 앞에서 봤던 거 재상이 될 수 있어. 하지만 16살에 호랑이에게 물려서 죽는다. 앞에서 봤던 거 있죠. 그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부인이 변색하여 가로되, 이거는 이제 양부 아버지가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아까 봤던 계모 있죠. 계모가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병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양유는 사부의 후계고 매화는 유리걸식하는 사람인데 아유 어떻게 근본도 알지 못하고 인물만 탐할 거예요. 결국 이 계모는 양부의 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바탕으로 혼사를 거절하고 있는, 또는 혼사를 방해하고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가 될 거야. 겉으로는 신분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면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누구랑 결혼시키려고? 남동생이랑 결혼시키려고 방해하는 게 되겠죠. 병사오리 여겨 가교되, 부인이 말씀이 맞네요. 장단골에 가서 매화의 근본을 알아보겠습니다. 즉 매화의 근본이라고 하는 건 같은 말로 매화의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모의 술수대로 결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고 조금은 우여곡절을
겪게 될 이야기가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일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보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좋는데, 뒷부분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좀 악한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양유의 계모가 이제 사람을 매수해요. 그래서 이제 양유 아버지가 매화를 알아보러, 매화의 근본을 알아보러 장단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제 계모가 매화 아버지 진짜 나쁜 사람이야 라고 소문을 내가지고 양유 아버지가 매화 내 인연 너네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며 라고 하면서 나가게 돼요. 내쫓기게 돼요. 그럼 이제 매화가 내쫓겼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던 계모의 남동생이 히히히 하면서 매화를 쫓아갑니다. 근데 매화가 자기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강물에다가 몸을 던져. 그런데 그 순간 도수를 쓸 줄 아는 매화의 아버지가 구출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양유는 매화와 결혼 못했으니까 16살 때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매화가 이제 다른 사람이랑 혼인하기 바로 전날 구월산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혼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신부가 매화예요. 매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래도 양가 부모님이 필요하니까 이제 매화 아빠가 도사로 변신해서 양유 아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도 만나게 하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더 웃긴 건 뭐냐면, 산속으로 들어와서 구월산으로 들어와서 이제 매화와 양유 그리고 양유 아버지, 매화 아버지 4명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 조선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우연치 않게 피하게 되고, 이제 매화의 아버지는 도수를 쓰는 신성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 엔딩 부분에서 그 매화 아버지는 신선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매화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소설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바탕으로 좀 보면 되는데, 아래 나와 있는 문제들 같은 것들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서술형 문제나 응용돼서 출제되는 포인트니까 문제 분석 꼼꼼히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